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28승TV입니다. 저희는 서행 차선이 아닌 부의 초일 차선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28승TV 투자 목표는 우리의 투자금을 2의 8승, 256배를 만들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기어플렉스 파카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요새 자율주행차 대장 테슬라에 미리 투자하지 못하셔서 배가 아프시다고 들었습니다. 부장님 배를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 있을까 열심히 생각해 봤습니다. 꽁 대신 닭이라고 자율주행차 대신 자율주행 트럭 회사에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부장님? 사실 앞으로 미국, 중국 등 고용 회복 및 경기 활성을 위해 사상 최대 인프라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목공사의 도로와 교량 및 고속도로부터 5G, 재생에너지 인프라, 기후회복 산업 등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통 큰 인프라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화물 운송의 비중이 향후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또한 트럭 운송이 열차 운송 대비 상대적으로 다양한 품목 운송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율주행 트럭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장님. 그럼 지금부터 자율주행 라이다 대장업체 오로라와 협업을 시작한 세계 최대 규모의 트럭 메이커 업체 파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파카는 캐너스, 피터빌트 및 다프 등 트럭 관련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경량, 중형 및 대형 트럭의 설계 제조 및 고객 지원 분야의 글로벌 기술 리더입니다. 또한 파카는 첨단 디젤 엔진을 설계 및 제조하고 금융 서비스 및 정보 기술을 제공하며 주요 사업과 관련된 트럭 부품을 유통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트럭 메이커 업체입니다. 추가로 몇 개 계열사만 소개드리면 파카 팔츠는 전 세계 캐너스, 피터빌트 및 다프 딜러와 고객에게 애프터 마켓 지원을 제공하는 부품 유통 센터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여기에는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되는 고객 콜센터와 재고 관리를 강화하고 주문 처리를 가속화하는 기술적으로 진보된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카 파이낸셜 서비스는 18만 개 이상의 트럭 및 트레일러 포트폴리오와 130억 달러가 넘는 총 자산을 포함하여 24개국의 딜러 및 고객에게 금융 리스 및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사입니다. 부장님, 소개만 하면 지루할 수 있으니 이외 계열사는 부장님께서 기업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서 둘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장님, 이런 세계 최대 트럭 메이커 업체 파카는 최근 제가 보고드린 라이다 대장 업체 오로라와 자율주행 트럭을 개발 테스트 및 상용화를 위한 미국의 트럭 전문 메이커인 피터비트, 그리고 미국 전문 자동차 메이커인 캐너스와 글로벌 전략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상기 설명드린 피터빌트, 캐너스는 모두 파카의 자회사이니 참고해주세요. 이런 콜라보 협력을 통해 파카의 자율주행 플랫폼과 오로라 드라이브를 통합하여 파카 고객의 안전과 운영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인다고 하니 점점 더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네 부장님, 기존에 보고드린 오로라에 대해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카의 협업 중인 오로라는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 웨이모 총책임자였던 크리스 엄슨,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의 책임자였던 스털링 앤더슨, 그리고 우버의 자율주행 개발 담당자였던 드루 베그넬이 모여 창업한 라이다 회사입니다. 이들은 현재 파카 트럭에 텔레 어시스트를 접목하여 다양한 노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접목시킬 예정이며 신형 장거리 라이다인 퍼스트 라이다를 접목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오로라 드라이브를 파카 자율주행 플랫폼에 적용하여 트럭의 안전과 운전 효율성을 기존보다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1월 20일, 1월 21일에 걸쳐 혁신기업 투자 대가인 캐시우드 누님의 ARKK에서도 파카에 대해 총 40만 주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캐시우드 누님이 파카에 투자하기 시작했을까요? 자율주행 세단 대표 테슬라에 집중했던 그녀가 이제는 자율주행 트럭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건 미국, 중국 등 통 큰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한 화물 운송 비중의 큰 폭 상승, 그리고 현재 파카가 개발 중인 전기 배터리, 하이브리드 및 수소 트럭에 친환경 트럭에 초점을 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장님, 파카의 대표 트럭 제품으론 16톤 이하 중형 트럭, 16톤 이상 대형 트럭,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케이셔널 직업 트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보케이셔널 트럭은 일반적으로 덤프 트럭, 쓰레기 트럭 또는 믹서 트럭, 장비 또는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트럭을 의미하므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밖에도 파카는 현재 트렌드에 맞게 60여 개 이상의 전기, 하이브리드 및 수소 트럭을 고객사들과 함께 필드 테스트 진행 중입니다. 파카의 하이브리드 트럭 대표 제품은 캐너스의 T680 수소 트럭, 피터빌트의 579 EV 전기 트럭이 2020년 11월 5일 14,115피트 약 4km 정상까지 운행하는 최초의 무공해 차량이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캐너스의 T680 수소 트럭은 도요타와 파트너십 체결 후 도요타 미라이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해 이미 10대가 LA 항만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출시 시기는 거론하지 않았으나 향후 항만, 쓰레기 수거 및 지역 기반 근거리 배송용으로 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수소 전지 같은 경우 15분의 재충전 시간으로 470마력, 350마일, 약 560km 범위를 제공한다고 하니 기술력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또한 피터빌트의 579 EV 전기트럭 22대는 고객사와 협업하여 현재 5만 마일, 약 8만 킬로미터가 넘는 시범
플랫폼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항구 및 지역 기반 근거리 배송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카는 2021년 전기 배터리 트럭을 우선 북미와 유럽 지역으로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니 2021년 매출 상승에 긍정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부장님, 파카의 파워트레인은 트럭 시장에서 가장 진보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파워트레인이라 함은 동력 장치에서 생산한 동력을 실제로 구동하는 바퀴까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연결되는 모든 기관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장님, 전 토목쟁이라 용어가 너무 어려운데요. 이 파워트레인의 설계에 따라 차량의 성향이 바뀌고 최종 출력이 달라진다고 하니 트럭 구조의 핵심 요소로 생각되어지네요. 특히 파카의 MX-13 및 MX-11 엔진은 뛰어난 성능과 연비를 달성하기 위해 고급 파카 12단 자동 변속기 및 효율적인 40K 텐덤 드라이브 엑셀과 최적 효율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파카는 MX 엔진을 업계 최고의 B10 수명으로 설계한다고 합니다. 이 B10 수명은 MX-13 및 MX-11 엔진의 90%가 대대적인 점검 없이 100만 마일 약 160만 킬로미터까지 달릴 수 있는 수명을 의미합니다. 부장님, 저는 토목쟁이라 엔진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기계 용어가 어려우니까 눈에 보이는 매출 수치로 보고하라고요? 알겠습니다. 파카의 MX-13 및 MX-11 엔진은 뛰어난 성능만큼 각 트럭 업체에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어 2019년까지 총 80만 대의 엔진을 생산하였습니다. 매출 구성 비중은 역시 트럭 회사이다 보니 트럭 부품 관련 16%, 트럭 관련 금융사업 6%, 트럭 판매 및 기타 사항 78%의 매출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파카의 트럭 생산량은 2011년 13만 8천 대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20만 대의 생산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2019년 생산 판매량으로 인해 2019년 3분기 파카의 매출은 64억 달러, 약 7조의 매출 최대폭을 기록했으나 2020년 코로나발 바이러스로 인한 불황으로 인해 2020년 3분기 매출은 49억 달러, 약 6조로 20% 정도의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매출이 감소하였으니 순이익 또한 2019년 6억 달러, 약 7천억에서 2020년 3억 8천만 달러, 약 4천억 원으로 30% 정도 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나스닥 티커 PCAR로 상장되어 있는 파카의 주가는 98달러로 캐시우드 누님의 매입가 약 92달러에 비교하면 비교적 비싸 보이지 않는 가격대로 판단됩니다. 부장님, 제가 비싸지 않다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셨죠? 그래도 재무 비율은 한 번은 훑어보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현재 2020년 3분기 파카의 PER은 20.8, ROE는 14.13으로 2019년 이익밸류 지표인 PER 11.51, ROE 26에 비하면 현재 가격이 조금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장님, 현재 파카의 매출 하락은 코로나발로 인한 순간 모멘텀으로 보여지므로 코로나 이후 매출이 2019년처럼 회복된다면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연선장률 ROE의 절반이 되므로 이것은 투자의 규제 피터 린치의 투자법으로 본다면 주가 수익 비율 PER 11.51을 연성장률 ROE 26.15를 나눈 수치는 0.44, 이 값이 0.5보다 작으며 거기다 배당까지 덤으로 주기 때문에 이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한 피터 린치 대가의 방법이니 참조만 부탁드려요. 부장님, 재무 비율에 대해 개략적인 용어 설명을 하였으니 잠깐 화면을 멈춰주시고 꼭 한번 훑어보고 공부하고 지나가 주세요. 네, 부장님, 화물 운송 비중이 어떻게 되냐고요? 파카의 PPT 자료를 보면 화물 트럭은 안 쓰이는 곳이 없어서 화물 운송 비중이 71%, 철도 12%, 파이프라인 11%, 해상 운송 6% 정도가 예측되어진다고 합니다. 역시 화물 운송 트럭이 제일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파카 투자 포인트를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이건 오리털 파카 기업이 아닌 세계 트럭 메이커 업체 파카이니 꼭 제대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미국, 중국 등 고용 회복 및 경기 활성을 위해 사상 최대 인프라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프라 투자로 인한 미국 화물 운송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트럭 운송이 열차 운송 대비 상대적으로 다양한 품목 운송에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은 트럭 업체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중요시하는 친환경 트렌드에 따라 파카는 차세대 수소 트럭 T680, 전기 트럭 579 EV를 테스트 진행 중이며 2021년엔 전기 트럭 상용화, 그 이후엔 순차적으로 수소 트럭도 상용화를 선보인다고 하니 이 부분 또한 투자자를 매료시킬 매력 포인트 중 하나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최근 캐시우드 누님의 92달러의 평균 매입 단가로 파카를 총 40만 주 정도를 매입한 점은 역시 상기 설명드린 이유로 인해 지분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북미 트럭 시장 점유율 1위 다임러, 3위 볼보 등 경쟁 트럭 업체도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고 매섭게 추격해 오고 있는 점은 늘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부장님, 요새 테슬라 때문에 배 아파서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은데 테슬라 대신 자율주행 트럭 파카로 부장님의 배앓이가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본부장님이 자꾸 주말에 나오라고 해서 부장님이 자꾸 주말 출근 눈치를 주시는데 전 주말 출근 못해요, 부장님. 그럼 오늘은 오후 반차 쓰고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